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자인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LCM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기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링크 페이퍼하고 이 요약된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은 블로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한 달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12일 날 발표된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LCM, 라지 컨셉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항하는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메타 AI에서 공개한 그러한, 이거 오픈 소스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잘 동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큰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시퀀스의 단위가 항상 토큰 단위, 이게 워드거나 또는 섭 워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정도 크기이고 좀 작은 걸로 들어간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조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 higher, 말하자면 아키텍처 또는 abstract 아키텍처를 우리가 가지고 한다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추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차원적인 추상까지도 가능한, 말하자면 아키텍처를 여기서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라지 컨텍스트 모델 LCM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사실 오늘 설명드릴 때 보여드릴 거는 사실은 어떤 구조 몇 가지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돼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뭐 설명하는 도중에도 질문을 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잡한, 이게 제 컴퓨터가 마킹을 하면 오히려 검해져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위치만 잡을 때 이렇게 마킹을 할게요. 인간은 복잡한 문서를 분석할 때 이 단어나 또는 문장보다는 어떤 단락 단위, 그러니까 단어보다는 문장이나 단락, 그러니까 센텐스나 패러그래프 단위의 의미를 이해하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논문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이해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해하고 등등등 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가,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되는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됐지만 사실은 인간의 사고 방식과 비슷하게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문장 표현 공간이라는 어떤 새로운 도메인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데, 다국어 또는 긴 문맥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로샷 학습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 적도 없는 한글로 된 설명을 영어로 학습한 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게 왜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LCM이니까 이 컨셉 개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소나라는 임베딩을 써요. 소나라는 임베딩.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원래 한 1, 2년 전 된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얘도 1년 됐나 2년 됐나. 소나라는 모델을 이것도 메타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나라는 모델은 뭐냐면 컨셉트를 임베딩하는 공간이에요. 자, 이것도 말만 들어서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한번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 그림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 LCM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이 왼쪽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지금 점도 이게 그 여기 뭐죠? 백그라운드에 그 큐브 모양의 공간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 그러니까 큐브로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라색 점이 있죠. 이 보라색 점들은 하나의 문장을 매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Tim wasn't very athletic. 팀은 별로 이렇게 운동 잘 못해. 그리고 he thought that would change if he joined the sport. 그러니까 그 스포츠 그 클럽에 여기 클럽이라는 게 빠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스포츠에 조인하면은 아마 나는 변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고요. He tried out several teams. 그러니까 여러 팀을 그 시도해봤다. 그리고 he didn't make the cut for any of them. 그렇지만은 어디도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he decided to train on his own instead. 스스로 운동하기로 결정했어. 자,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5개의 문장이죠. 이 5개의 문장이 각각의 가장 간단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 컨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컨셉을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매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점들을 가지고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 때 또 다른 그 점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여기 파란색 점 2개 있죠. Because he was not very athletic, Tim could not join Tim to improve. 그러니까 그 사람 별로 이렇게 운동을 잘하지 못해서 그 뭐죠? 그걸 개선하기 위한 팀의 가입이 뭐 잘 안 됐어. 라는 것을 한 문장을 요점에 넣고요. 또 다음째, so he decided to train on his own. 그래서 그냥 혼자서 연습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점이 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개의 점을 요 2개의 점으로 매핑한다. 라는 거 뭐예요? 좀 길게 나열된 문장을 짧은 2개의 문장으로 summarization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표현한 그 개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표현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공간이 있고 이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요거예요. LCM이라고 가운데 있는 게 LCM인데 라지 컨셉트 모델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이 논문에서 말하자면 만들고자 하는 아키텍처인데요. 그것의 앞과 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지금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요. 입력이 아래쪽이고 아웃풋이 위쪽인데 아래쪽에 보면 www라는 게 워드예요. 단어들이고요. 이 사이사이에 버티컬 바가 있죠. 요거는 문장을 자른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단어 3개로 된 문장이 처음에 있는 거고요. 단어 4개로 된 문장이 있는 거고요. 단어 2개로 된 문장, 5개로 된 문장,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장들을 각각 이 컨셉트 엔코더, 이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말한 소나라는 이런 엔코딩 해주는 이러한 말하자면 모델을 활용해서 컨셉트를 매핑을 하는 겁니다. 엔코딩, 그러니까 엔코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이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잘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 3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이면 걔가 들어가서 이 컨셉트 엔코더라는 걸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벡터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파란색 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벡터고요. 그러니까 요 벡터는 똑같은 크기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컨셉트 공간에서의 임베딩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몇 개였나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였죠? 그래서 5개의 벡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 5개의 벡터가 들어가서 여기 위에서는 몇 개가 나오죠? 하나, 둘, 3개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왔지만 개수가 달라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5개의 문장을 3개의 문장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지 컨셉트 모델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벡터가 나오면 얘는 아직도 그 임베딩 공간에서 존재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 뭐죠? 컨셉트만 담고 있는 벡터죠. 그거를 디코더를 써가지고서 사실은 컨셉트 디코더라는 그 모델을 통과해야죠. 그리고 나서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 위에 보면 또 워드들이 있지만 이 버티컬 바가 잘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4개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즉 5개 문장이 3개의 문장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 LCM이 할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동작하는 이 그 뭐죠?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요 컨셉트 엔코더 그리고 컨셉트 디코더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 소나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해야지만 이 그 라지 컨셉트 모델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소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조금 순서가 조금 틀려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게요. 자, 이 소나라고 부르는 게 이게 그 소위 이 아래에 있는 요 그 그림이 소나의 아키텍처입니다. 이 소나는요, 이것도 메타에서 만든 모델인데 아마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인가?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뉴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뭐죠? 추상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자세한 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소나를 이해하려면 이걸 잘라서 이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는 또 다른 블로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소나를, 그죠? 네. 자, 사실은 원래 논문 자체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왼쪽 거 오른쪽 이거 뭐죠? 마른 목골 3개를 같이 그려놓는데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학습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잘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먼저 학습을 시켜요. 오른쪽에 이 2개만. 지금 이건 뭐냐면요. 소나는요. 지금 보면은 아래쪽이 인풋이고요. 위쪽이 출력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목적은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 가운데 소나 센텐스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네모난 게 있죠. 이거는 그냥 벡터예요. 벡터. 요만한 길이에. 즉 텍스트 입력이 들어가서 벡터가 하나 나오고 그것이 들어가면 다시 텍스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미 학습된 그 뭐죠? 모델을 가져옵니다. NLLB1B라는 거를 가져서 처음에 초기화시켜서 하는데 이것도 뭔가 봤더니 이것도 그 메타 거예요. 메타에서 No Language Left Behind라는 이름으로 만든 모델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ML, 그 트랜스포머 그거 있죠? 그거를 쓴 거예요. 그냥 LML.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LLM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텍스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LLM은요. 그런데 얘는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학습시키냐면은 이 그 텍스트가 들어가서 벡터, 그냥 조금 짧은 일정한 길이의 크기의 벡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마지막에 나오는 시퀀스들을 풀링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링 과정을 거기다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보통 말로만 다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은요. 텍스트 입력이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고 이 벡터가 디코더를 통과해서 나오면은 또 다른 그 원래의 텍스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시켜요. 여기서는요. 여기 보면은 위에 LMT라는 게 있죠. LMT. 처음에 이 LMT는 아마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 즉 굉장히 다양하게 쉬운 것부터 할까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LAE와 LD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엔코더 형식으로도 학습시키고 디노이징 오토 엔코더로도 학습시키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용도로도 학습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텍스트 입력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텍스트 입력이 나오도록 학습시켜요. 이거는 오토 엔코더잖아요. 그 뭐죠? 여기 텍스트 입력이 좀 긴 벡터고 텍스트 출력도 똑같은 크기의 벡터고 중간에 말하자면은 그 버틀렉이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축약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매니폴드 그 스페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폴드 스페이스처럼 이렇게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 그래서 때때로 텍스트를 몇 개를 그러니까 단어 몇 개를 지워요. 그리고서 그렇지만 출력은 제대로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얘가 그것도 학습시키고 그런데 같은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텍스트가 영어면 영어가 아닌 다른 그 번역된 그 출력이 나오도록 또 학습시켜요.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얘도 LMSE라 그래서 이 벡터 자체도 민스퀘어 에러를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게 나오도록 이때 그 아주 테크니컬한 저는 방법론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목적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얘가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벡터는 만약에 다른 똑같은 말하자면은 그 번역된 그 언어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벡터가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여기에 놓여지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컨셉이. 모든 문장에서 같은 의미면은 같은 벡터를 만들도록 만든 게 이 소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소나도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해놓습니다. 여기서 패러렐 모노링걸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데이터 준비 과정은 토크나이제이션하고 센텐스 스플리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센텐스 단위니까 문장 단위로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어떠한 그 텍스트가 오든지 간에 하나의 문장의 크기만큼만 잘라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또 그 엔진도 있더라고요. 모델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쓰는데 어쨌든 토크나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센텐스 스플리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뭐 디노이즈가 할 땐 노이즈를 넣고 아닐 땐 그냥 넣고 트랜스포머 여기서는 엔코더 파트를 쓰는데 엔코더 파트를 여기다가 mean pulling to create sentence embedding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서 mean pulling을 쓴다고 얘는 트랜스포머 엔코더고요. 텍스트 엔코더는 여기에서는 그 벡터를 만들 때는 풀링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목적 함수가 여러 개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오브젝티브 반드시 완성해야 되고요. 오토 엔코딩 오브젝티브도 완성해야 되고요. 디노이즈 오토 엔코드도 완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벡터 자체의 민스퀘어 에러 로스도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디코더도 결국엔 또 디코더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위에 있는 거요. 요 부분을 또 학습을 또 시켜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 소나라는 모델의 반쪽만 설명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사실은 소나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실제로 소나에서 쓰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엔코더랑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만 쓰이긴 쓰여요. 그런데 이거를 확장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스피치 인풋이라는 엔코더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양이 달라요. 얘는 그냥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워드 투백 버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말을 잘못했네요. 얘도 트랜스포머죠. 그런데 NLLB 모델을 초기화시킨 게 아니라 초기화는 얘는 워드 투백트 버트라는 거를 우리가 버트 알잖아요. 그죠? 버트를 여기다 쓰고요. 스피치 인풋이라는 거는 음성 인풋이에요. 소리예요, 소리. 사실은.
소리.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텍스트, 그러니까 문장을 그 소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은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 매핑되도록 이 엔코딩된 요 벡터와 요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민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얘를 훈련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오른쪽 게. 그래서 여기다가 스피치를 집어넣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이 오른쪽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들어간 문장은 컨셉트 스페이스에 가서 벡터로 바뀌고 그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 엔코더. 그래서 물론 사실은 지금은 스피치 엔코더는 여기에서 사용은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확장돼서 그러니까 LCM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멀티링걸 텍스트 엔코더와 멀티링걸 텍스트 디코더를 말하자면 학습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학습 안 시킵니다. 이거는 그냥 소나 모델에서 학습된 걸 가져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면요. 200개의 언어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200개의 언어. 그리고 스피치 그거는 76개 정도를 학습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물론 그 지구상에 그보다 더 많은 언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보통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델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를 학습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설명을 했느냐? 사실은 여기 다시 원래 그 블록으로 돌아올게요. 여기 엔코더하고 디코더가 어디에 사용된 거냐면요. 앞부분으로 다시 한참 가볼게요.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사실은 LCM 설명할 때. 이 LCM을 모델 아직 설명도 안 했지만 LCM을 학습하기 전에 또는 LCM을 구성하기에 있어서 입력이 컨셉이 들어와야 되고 출력은 컨셉으로부터 단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컨셉트 엔코더가 소나 엔코더고요. 컨셉트 디코더가 소나 디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학습된 거예요. 픽스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LCM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LLM을 만들 때 입력이 뭐죠?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물론 토커나이즈 된 거지만 그게 그거니까 단어 그 순서로 들어오는 거를 컨셉이 들어오는 걸로 바꿔치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들어왔을 때 그 컨셉을 가지고서 모델을 말이야 훈련시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실험해 봅니다. 사실은 ACM도 한 가지가 아니라 베이스 LCM이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설명하고요. 그렇지만은 얘가 퍼포먼스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대요. 그래서 Diffusion Based LCM이라는 걸 추가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원타워 버전과 투타워 버전인데 둘 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것도 좀 부족한지 퀀트 LCM이라는 걸 또 만듭니다. 그래서 한 그 모델로는 한 4가지를 실험을 해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 Diffusion Based LCM의 그 두 번째 버전, 투타워 버전이 가장 좋아서 그걸로 마지막에는 그 제안하는 걸로 이걸 마무리 짓는데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베이스 LCM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LLM을 학습시킬 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LLM을 어떻게 학습시키냐면요.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가운데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LM에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파트 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학습시킵니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를 말하자면 넣었을 때 결과가 네 번째 단어가 나오고 그게 일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 놓이게 되고 이 네 번째 단어를 집어넣으면 또 다섯 번째 단어가 나오고 이런 식의 학습을 시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를 이거를 그 이제 컨셉 벡터를 입력으로 해가지고서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변화는 있기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토크나이저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큰이 아닌, 그러니까 뭐죠? 인베딩 벡터니까, 뭐 개념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다른 거니까, 이것에 적합하도록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요 앞에 프리넷을 두고요, 포스트넷을 둡니다. 근데 무지하게 간단한 거, 이거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뭐 대단하게 설명했네라고 설명을 듣고 나면 알게 되는 건데, 프리넷은 뭐냐면요, 여기 들어오는 벡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서 빼주고 나눠줘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키니까 말하자면 그 정규화 시켜주는 거고요. 정규화된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그냥 쓰는 거니까 아마 갖고 뭐죠? 그 트레인드 된 거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요. 즉 우리가 그 뭐죠? 하나하나의 토큰에 해당되는 거를 일정한 토큰 사이즈, 보통 많이 쓰는 사이즈 있잖아요. 256 정도 또는 512. 그거는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그걸 만한 크기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소나 나름대로의 크기 규정이 있어서 소나 정확하게 어디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몇 개인지는 소나에서 쓰는 벡터의 길이가. 근데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소나의 벡터 크기를 이 그 뭐죠? 트랜스포머 그 디코더에다가 입력하기 위한 트랜스포머에서 정의된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선형 벡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그리고 뭐죠? 댄스 레이어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 뭐 프리넷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걸 뒤집어 놓은 게 포스트넷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근데 요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화살표를 거꾸로 해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모델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소나 사이즈 크기로 바꾸고 피처 노멀라이즈를 다시 디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평균과 원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이거 뭘까요? 가만히 이게 될까?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 될 이유도 없죠. 우리가 그 단어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니까 앞에 있는 단어들을 주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시킨 거 잘 동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대신 단어 대신에 그 문장 단위로 잘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좀 개념이 달라요. 조금 짧아요. 문장은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컨셉,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 정도, 그러니까 걔가 담고 있는 건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개념만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문장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그 텍스트들을 잘게 쪼각내는데 단어 단위로 또는 서브워드 단위로 그 잘랐던 거를 이제는 문장 단위로, 그러니까 컨셉 단위로 잘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LCM인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학습시키는데 그때 입력을 소나에 인코딩된 센텐스 벡터를 넣는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잘 동작하지 않았다는 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디퓨전 모델을 좀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그 디퓨전은 뭐 여러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겠는데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그 디퓨전 모델은 그 사실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죠? DIT인가요? 여러분 그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DIT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DIT는 Diffusion Image Transformer예요. 그래서 디퓨전 그 모델을 사실은 가장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유넷으로만 보통 그 설명하고 유넷으로만 그 만들어진 게 그 배포 오픈됐는데 그걸 굳이 유넷으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로 바꾼 거예요. DIT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이 디퓨전 그 베이스드 LCM은 똑같이 그 들어와 있는 컨셉들을 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예측하는데, 이거를 그냥 트랜스포머 한 번만 돌려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번 돌려서 디퓨전 모델 돌리듯이 노이즈가 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정확하게 그 컨셉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걸 흉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모양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보세요. 이 왼쪽 게 원타워 방식이고요. 오른쪽 게 투타워 방식의 그 디퓨전 베이스드 LCM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원타워 방식을 한번 볼까요? 원타워 방식은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있고, 프리넷, 포스트넷은 사이즈 맞춰주는 작업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가 들어갈 때 그 요게 그 뭐죠? 하늘색 상자가 있잖아요. 얘가 컨셉트인데 알고 있는 컨셉트고요. 요 오른쪽에 마지막에 파란색은 모르는, 우리가 알고 싶은 컨셉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디퓨전 모델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그 뭐죠? 그 타임 스텝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노이즈한 것부터 점점 노이즈를,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몇 번째 타임 스텝인지를 알려줘야지만, 지금 이 모델은 인퍼런스 하는 거, 추론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입니다. 학습 모델은 따로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림으로. 자, 그래서 즉 000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들인 거고요. 요게 추가적인 벡터가 말하자면은 일종의 포지셔널 벡터처럼 타임 스텝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함께 넣어서 t가 이쪽으로 0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들어갈 땐 t인데 여기선 t1-1, t-2, t-3 이렇게 가지고 점점점 말하자면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스텝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것이 그 소위 그 원타워 방식이라는 거고, 트랜스포머를 두 개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투타워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정확하대요. 그리고 이게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가만히 나중에 저도 이거를 그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너무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텍스트 들어가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모델 시킬 때 텍스트가 그 소위 뭐죠? 크로스 어텐션으로 주입되거든요. 그걸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서 구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누구를 가져가는 거냐면 이 문맥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왼쪽에 여기 보니까 그 뭐죠? 진하지 않은 연한 하늘색은 알고 있는 컨셉이에요. 컨셉 벡터들. 그리고 그 컨셉 벡터를 트랜스포머를 통과시켜서 어떤 그 렉턴트 벡터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크로스 어텐션으로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뭐죠? 여기 노이즈가 껴있는 컨셉들, 우리가 불명확한 컨셉들을 얘가 통과해서 얘를 그 크로스 어텐션으로 정보를 받아서 말하자면은 그 노이즈가 없는 컨셉으로 바뀌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재밌는 거는 여기 타임 모듈레이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달린이라고, 어댑티브 그 리니어 모듈레이션인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이거는 흔히 쓰는 방식 같아요. 우리가 스타이겐에서도 이런 방식을 좀 봤었죠. 그래서 어쨌든 요 투타워 방식으로 노이즈를 점점 줄여가면서 이 컨셉을 얻어내는 그러한 방식을 투타워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너무 별거 아닌 그림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논문 전체의 내용이 어디를 봐도 더 자세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저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시켰냐? 학습은 그 인퍼런스는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학습은 조금 이해가 아직도 사실은 불명확해요. 저도 솔직하게 그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설명은 이겁니다. 원타워 방식은 학습을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모르는 데이터를 사이사이에 껴서 말하자면은 이거를 그 트랜스포머로 돌려서 결과로는
우리가 몰랐던 거를 말하자면은 그 선명하게 만들어. 얘네들은 말하자면 건들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일종의 그 소위 뭐죠? 여기 뭐죠? 그러니까 어텐션의 그 소위 참조하는 방식을 조금 조절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학습기호 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순서가 참 중요한데 그 왼쪽에가 말하자면은 그 잘 뭐죠? 그러니까 지난 게 모르는 거고 그 흐린 게 아는 거고 아는 거를 가지고서 요 다음 거를 말하자면 예측하는 거예요. X1을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아래 첨자가 그 시퀀스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1번을 가지고 2를 0번을 가지고 1을 그렇게 학습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위치에서든지 그 다음 거는 이전 거를 가지고서 학습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레딕션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모델 같고요. 여기 보면은 파워도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더 이해가 잘 안 가긴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그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좀 미지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 중간에 질문하라고 하셔서 그 네, 괜찮아요. 네. 윗그림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요거요? 네, 결국 그러니까 디퓨전을 쓰니까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는 저긴데 저는 좀 이상한 게 T0, T1, T2는 뭐 어쨌든 T가 있다는 거는 노이즈가 엄청 섞였다는 거고 제로는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타임을 놓주는 부분에 T0,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일단은 똑같이 T0 가지고 T0, T1, T2예요. 그러니까 저 정보조차도 일단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건데 그거를 네, 갖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디퓨전이니까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제로라고 적혀 있는 데는 정답인 거고. 그래서 네, 실제로 노져 보면은 XT0 옆에 X00, 아까 지준 교수님 설명대로 X0, T0는 결국 궁극적으로 디퓨전을 하다 보면 X0의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 관계를 학습시키는 건데, 그걸 위해서 위에 이제 X0의 제로, X1의 제로, X2의 제로를 예측하도록 학습한 거죠. 추정하도록 해시 붙었으니까. 네, 저의 질문은 뭐냐면은 디퓨전 같은 경우는 타임 스텝이 길기 때문에 뭐 그 DDPM 같은 경우는 1000스텝 정도 되고 뭐 네. 줄인 거라도 몇십 스텝은 되는데 그죠. 저렇게 바로 정답을 학습시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렇게 학습하면은 잘 학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T0라면 옆에 T0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없어서 그런가?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X00를 바로 넣어주면 저게 학습이 잘 되겠느냐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X00가 아니고 X0, T0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는데 그 네. X0, T0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그러니까 노이즈를 확산시키는 포워드 과정이 없다는 거죠. 리버스 그죠. 과정. 포워드 모델을 만들어 놓고서 쓴다는 건데 그 T1, T2 요게요. 지금 뭐랄까 그 뭐죠? 그 T1이 한 개만 그 말하자면 노이즈를 조금 준 거잖아요. T2는 두 배로 준 거고 노이즈를. 아니요, 그럼 T0하고 제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아, 그냥 0하고. 이거는 처음 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T0, T1, T2는 이상하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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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왼쪽에 두 개는 똑같은 거를 넣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궁금한 게 T0하고 제로의 차이점, T1하고 제로, T0하고 아, 제로. T0하고 제로가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노테이션이 다른 거지, 그냥. 제로도 그럼 T0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지금.
그런데 아, 왜 T0라고 했냐? 사실은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생성할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생성은 생성이니까 그것도. 저는 저기서 봤을 때 T0하고 제로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기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잖아요. 서브 아니 그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T0는 0, 1, 2, 3, 4, 5, 6, 7, 8, 9 해서 T0가 된 거고 네. T1은 0, 1, 2, 3, 4, 5, 6, 7, 8, 9 해서 T1이 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교수님이 근데 설명한 것도 여기 지금 이상하고 제가 보세요. 여기서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예. 진짜 중요한 건데, 화살표가 얘를 참조하는 거거든요. 아래. 그렇게 되도록 내가 보기에는 그 어텐션 마스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T1도 아예 그냥 참조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걸 보더라도 아 T0, T1, T2가 아 되게 이상하게 그림이 있네. 근데 저게 저는 T0하고 솔직히 제로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설명 못 드려요. 저도 이 알겠어요. 그림은. T0하고 제로가 같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네, 네, 그게 다르다고 봐도 이상하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네, 네. 근데 넘어가시죠. 그냥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X0, X1이 들어가서 아래 첨자예요. X2가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X0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자기 회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대신 그 디퓨저 모델로. 이거는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 진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건데, 왜냐하면은 그 이미지 그 생성에서는 이런 방식 절대 안 써요. 이미지 생성에서는 이거를 섞어 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랑 그거를 말하자면 섞어서 말하자면 돌리질 않는데 얘네들은 섞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투타워 방식이 더 개선되고 더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보통 그 소위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나아졌는데 지금 텍스트 버전인 거예요.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에 정확하게. 예, T0, T1, T2가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X1 그러니까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네네. 올라가서 지금 아, 이거 진짜 얘기하시기를 저도 X 정확하게 X0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브스크립트는 오토 리그레시브에 서브스크립트는 시퀀스 번호예요. 그러니까 X0를 이용해서 X1을 만들고 X0, X1을 이용해서 X2를 만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이해된다고 쳐요. 근데 그럼 X00, X10는 정답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요. 단어다, 단어. 물론 컨셉이지만 단어인데 첫 번째 나온 단어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할 때 디퓨전 모델로 예측한 거예요. 확률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디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 이제 디퓨전을 여러 번 시켜야 되니까 그게 서브스크립트라고 해서 X0, 1, 2 밑에 서브스크립트 1, 2가 네. 그럼 저게 타임 스텝이 되는 거잖아요. 디퓨전 그렇다고 봐도 입장에서. 되죠. 그러니까 단어 순서라고 봐도 되죠. 음. 예, 그러니까 뭐 어떻든 이거 돌리는 것 측면에서 보면 타임 스텝인데 그런데 그럼 위에 존재하는 T0, T1, T2가 뭐냐라는 거죠. 아, 그걸 저희 그거는 그 노이즈가 섞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 단어를 우리가 확률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디퓨전 모델로 측정하고 있잖아요. 다음 단어가 말하자면은 그 가장 그럴싸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그 잘못된 단어가 예측되어 있는 건데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점점 오토 리그레시브에서 단어 순서랑 그다음에 디퓨전에서 디퓨전 순서가 섞여 있다. 그러면 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럼 T0, T1, T2, 예,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X0, 0, X1, 0는 그래서 정답인 거고, 그게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게 두 개 차원이 다른 거고. 이게 그러면은 아마 X0, 제가 2, 정도 생각하기엔요. 0, 0. 이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진한 파란색만 줄이 거 있잖아요. 그 흐린 파란색은, 음. 하늘색은 줄이 안 거 있죠. 그러니까 버티컬 라인이. 얘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실은 참조용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텐션 그 마스크로 가지고 요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T0, T1, T2는 디퓨전에서 타임 스텝이네요. 네. T0, T1, 그래서 T2는요. 디퓨전. 네. 디퓨전에서 다른 스텝인 거고 올라가서 그래서 제로를 계속 정답을 놓치고 제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T1에서도 만들고 T2에서 만들고 맞는 것 같네요. 뭐 결국 그러니까 X2 T2가 X2 핵 제로를 만들 거잖아요. 저게 정답이니까 정답 만들어 네. 가라. 그러니까 모든 디퓨전 타임 스텝에서 정답 타임 스텝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오토 리그레시브하고 디퓨전 스텝하고 섞어서 짬뽕으로 만든 거네요. 네. 네. 음.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아, 이제.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이거는 한번 그 스터디 해볼 가치가 있는 게 그게 가능하다면 그림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렇겠죠.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거는 뭐 너무나도 지금 그 점프한 거라서 약간 네, 조금 오버한 알겠습니다. 거라서 너무 네.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의 뭐 다 끝났어요. 사실은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게 그 투타워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왼쪽에 디코더는 기존의 컨셉트들에 대한 정보, 그거를 새로 만들 컨셉트에 크로스 어테이션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디퓨전 모델을 써서 하듯이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좋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요 오른쪽에 어텐션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히 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다음에 뭐 퀀트 LC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림으로는 전혀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말로만 써 있는데 그냥 LCM이 그 컨티뉴어스 도메인이거든요. 사실은요. 숫자가 벡터가 연속된 숫자들로만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퀀타이즈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다음에 그 코드북을 만들어서 하면은 훨씬 결과가 좋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 넘기고요. 몇 가지 여기서 여기서 주장한 말하자면은 그 실험한 결과를 설명을 말하자면 살짝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얘가 5가지를 했거든요. 베이스 LCM, 원타워, 투타워, 퀀타이즈는 설명은 안 했지만 이걸 퀀타이즈 LCM, C타입, D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투타워 방식이 가장 좋더라.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해봤더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길고요. 그래서 투타워 방식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그 컨셉트 모델을 가지고 LCM이잖아요. LCM.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LLM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골라냈어요. 비슷한 크기인가 봐요. 스몰 라마라는 거 있는데 스몰 라마 같아요. 이게요. 일종의. 그게 투타워하고 그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약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 메타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정보들을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반드시 디스플레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언어는 무지하게 다양한 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자기네 목적에 맞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요약 성능을 좀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뭐 이것도 뭐 요약을 좀 보면은 투타워 방식으로 7빌리언짜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트랄 7B, 라마 3.1, 뭐 T5, 젬마 뭐 등등과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좀 좋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요약은 아주 잘한다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요약이 아니라 또 요약도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long context summarization인데 long context summarization도 아주 훌륭하더라. 뭐 이겁니다. 특히 미스트랄과 라마와 비교하면은 좀 비슷하거나 좀 좋거나 사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LCM이 사실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시작 단계. 아주 많이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뿐이 안 됐으니까 이 모델 나온 지는. 그래서 이 확장 가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언어적인 데는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어 그러니까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언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그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적은 언어들도 잘 학습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 파란색이 그 여기서 투타워 방식의 LCM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빨강색은 라마 3.1인데 보통 모든 나라 언어에서 빨강보단 파란색이 좋은데 몇 개 빨강색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한글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게 컨셉을 잡아낼 때 일본말도 그렇고요. 재패니스하고 한글하고 중국말. 그러니까 동양권 언어에는 오히려 아닌가? 약간 좀 의아스러워요. 지금 빨강색이 좀 삐져나온 게 다 동양권이에요. 나머지 다 그 외의 언어들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이제 사람이 그 말하자면은 문장이나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기보다는 좀 유사한 방식, 컨셉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한 언어 모델의 말하자면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뭐 재밌는 건 디퓨전 모델도 사용됐다라는 것과 컨셉을 우리가 그 모델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놓기 차야 되고 그때 사용하는 소나라는 그 엔코더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진짜 200개고 그 스피치는 76까지. 그래서 아마 그 사실은 실시간 번역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행 다닐 때 쓰는 그 소위 번역기 있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위스퍼로 많이 하는데 위스퍼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막연하게나마 조금 해봤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있으면 그리고 코멘트 있으면 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은 뭐 잘 들었고 재밌는 거네요. 예, 재밌는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그 세 가지 모델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보통 세 가지 모델 쓸 때는 이쪽을 인코더로 쓰는데 저기는 여기서 이제 스피치 측면에서 인코더로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LCM에서는 디코더로 넣어주는데 왜냐하면 저게 컨셉 디코더로 벡터화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해는 대략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저는 조금 좀 이 사람들의 그 어프로치 측면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일단 맨 처음에 결국 여러 센텐스가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문장 그것도 일종의 문장 압축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공통된 거기서 공통이라고 하면은 언어를 공통으로 놓은 것 같아요. 예,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 그쵸. 공통적으로 네. 컨셉은 똑같다는 거죠. 언어 표현이 네. 다를 뿐이지.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시도고 되게 좋기는 한데 예, 그거를 컨셉으로 놓은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컨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맨 왼쪽에 아까 맨 위에서 보여주셨던 네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화할 수 있다라는 건 저거 어떻게 보면 요약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여기는 저걸 컨셉으로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컨셉 되게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예, 앱스트랙션 하면 시그널을 앱스트랙션 하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를 앱스트랙션 하면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을 앱스트랙션 하면 날리지가 된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럼 날리지를 앱스트랙션 하면 뭐가 되느냐 하는데 그게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옛날부터 날리지를 앱스트랙션 하면 컨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냐? 인간은 작은 데이터만 갖고도 충분히 학습하는데 컨셉으로 못 올라가서 그래요. 제가 그쵸.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컨- 주장하는 것도 그거의 마지막에는 굉장히 long form context, 그러니까 말하자면 텍스트를 프로세싱 하기에는 얘가 훨씬 좋다라고 주장해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제가 왜 컨셉이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교수님 혹시 음, 그 부분은 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화면 공유 잠깐만 네네.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의미론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 그 난 이 화면, 언어학 하는 사람이 네. 필요했는데 너무 좋아. 아니,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월요일 날 말씀하셨듯이 되게 좀 재밌어 할 거라고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여기 이제 기호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각 나라 언어로 쓰여진 그 문장, 센텐스 같은 거를 의미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기호는 언어 표현으로서의 단어나 문장, 이렇게 음, 적었으니까 실제로 지금 모델에 들어가는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 이 기호가 그쵸. 되는 거고, 지금 지시물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실제 세상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체. 그뭐 준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기호로서 그냥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 지시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고 또는 지시. 그래서 얘를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개념이라는 거를 컨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나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제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단어를 보고 특정 상황을 그 나타내는 그 특정 뭐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 자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다음에 또 이거랑 같이 좀 제가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함축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문장을 보니까 네 개의 문장을 주고 뭐 두 문장을 뭐 요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약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의미를 좀 추출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음, 이제 영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그라이스의 이론이기도 한데 엄마 흰 운동화 못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방금 동생이 농구하러 간다고 나갔어. 이 문장 사이에는 그러면 동생이 흰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라는 관계가 안에 들어있는데 걔를 지금 끌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나 모델이. 네, 저는 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내 주장은 네. 소나 모델로 저걸 못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저거는 컨셉이 맞죠. 네. 일종의.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매침에 이제 지승 교수 설명할 때 되게 재밌다 해서 들어봤는데 결국은 그 밑에 모델을 보면은 그걸 못 끄집어낼 것 같은 그렇게 학습을 시켰다는 게 이제 제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제 거의, 생각에는 네네. 우리가 그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어떤 텍스트든지 간에 문장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설명은 좀 빠뜨렸는데 그러한 모듈이 있더라고요. SAT라 그래가지고 뭐 세그멘트, 뭐 any 텍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 그리고 그때 거기에는 또 재밌는 게 단어의 개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몇 개까지.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논문에 나오는 건데, 단어 20개 이상 가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단어 20개 미만으로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소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소나를. 그렇다 보니까 이 소나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뿐이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문장으로만 말하자면 학습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하는데 필요한 개념의 가장 작은 것들. 근데 그것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으나 문장의 길이로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지금 제가 퀘스천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거 맨 처음에 설명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네 문장을 오른쪽에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컨셉이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근데 그게 컨셉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왼쪽에 그러한 네 개 문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문장이 오른쪽의 것을 표현하는 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저는 학습을 갈 줄 알았는데, 베란간에 여러 다국어 입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다국어 입력으로 간다고 그게 컨셉화 되느냐? 저는 거기가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학습 데이터를 구성했을 때 저거는 이제 컨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컨셉화 하려는 거 플러스 다국어 처리를 이렇게 짬뽕시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근데 그 예에서 보여준 건 서머라이제이션을 위한 LCM인 거죠. 그거는. 그런 아까 보여준 다른, 그 그림은 처음에 그거는 이 LCM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에 그런 거 있다니까 벡터의 개수를 줄이는 거를 말하자면은 우리 LCM에 요청했다. 그러면은 얘가 결국엔 서머라이제이션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동작할 거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원하는 거는 그게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옆에 토큰, 클래스 토큰 따로 둬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작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죠? 그 뭐 트랜슬레이션 작업이라든지 언어 그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요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산이라는 거 있거든요. 썸머리 익스펜션이라는 거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갔는데 10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네들 그런 얘기를 안 써놨어요. 아마 그 버트에서 하듯이 그 클래스 토큰을 써서 하지 않을까 당장은. 그런데 얼티미틀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왜냐면 진짜 얘가 이걸 이해한다면 이 말을 그러면 진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네. 예, 뭐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그렇죠. 없을 뭐 것 저희는 같으니까. 그냥 그 네. 서로의 뇌피셜 가지고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증진하기 위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저는 재미난 거예요. 충분한 그 가치가 있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 모델을 조금 바꿔보는, 요렇게 좀 학습시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고요. 특히 언어학에 조금 뭐죠?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이 언어를 쓰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걸 조금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모델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준수 학생이 하면 되겠네요. 글쎄요. 확실히 근데 진짜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좀 하는 것 같긴 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조금 이제, 네, 발전됐죠? 예전보다, LML보다.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거기 안에서 문장을 이끌어낼 때, 뭐 제가 아까 들었던 문장을 보면, 엄마 흰 운동화 못 보셨어요? 방금 음, 동생이 운동화를 신고 음, 나갔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무수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예를 음, 들어서 뭐 동생은 뭐 형의 운동화를 가져갔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은 그쵸. 운동화를 신는다. 이런 음, 내용도 갖고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을 좀 추론하면서 가면은 어느 정도의 뭔가 진짜 사람의 말이 이해할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요즘 좀, 네. 요즘 그 실행 시간 추론 오포에서 계속 추론 쪽 그러니까 런타임 테스트 타임 지금 추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저런 건 네. 추론으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지금 저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추론 잘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최준수 학생이 말하는 그런 기능이 되려면 그러한 학습을 조금 시키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으로 가능한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LLM은 그게 학습으로 안 돼요. LML은 학습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넥스트 토큰의 가장 프로버리티 높은 거. 이걸로 한 거기 때문에
남은 모든 작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모델 자체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인데 이거 확산된 추론이잖아요. 어, 그죠? 그 가능성을 열어가면서 그런 그래서, 것까지도 훈련을 시키면은 얘는 그 모델이 그걸 학습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프레임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얘는 LCM은. 알파고에서도 인간 기보 4단, 5단을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기보 5단 이상을 학습시켜봐서 걔를 특정해보니까 인간 4단뿐이 안 됐어요. 음, 5단 이상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알파고 개발 스토리 보면은 인간의 5단 이상의 뭐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기존에,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는 그 제로가 인간 기보를 안 썼다는 게 제로인데, 알파고 제로에서 인간 기보 안 썼고, 알파고에서는 인간 기보를 썼는데, 맨 처음에 저기랑 우리나라 그 사람하고 했던 거, 거기서 썼는데, 5단 이상의 기보를 학습시켜 봤더니 4단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물론 거기다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강화학습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하는 것도 놓지만 지금 이제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제 발전이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지준 교수님 말씀도 비슷한 거고 결국 무슨 얘기냐 학습만 갖고 안 된다. 지금 요즘 스케일 법칙이 깨졌다고 막 얘기하는 게 학습 데이터가 더 늘릴 수도 없고 저는 늘릴 수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늘려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음, 알파고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거 인간 기본 학습시켰죠. 그걸 이용해서 강화 학습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막 했죠. 근데 그거조차도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몇 단 정도 되는지 측정은 안 해본 걸로 뭐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인간 기본 5단 이상을 학습시켰더니 인간 4단 정도 나오더라. 그걸 이제 강화 학습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게 했더니 성능이 향상되더라. 그럼 그거 갖고 또 싸워보고 얘가 몇 단 정도 되느냐 그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얘 갖고 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강화학습으로 만든 거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만 써요. 결국 무슨 얘기를 제가 음, 하고 싶은 거냐면은 기존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커버링 못하니까 그 지식을 갖다 놓고 다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결국 가능성 있는 것만 서치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그 캡션 그 프리딕션 할 때처럼 음, 빔 서치인가요? 빔 서치하고 좀 유사한 네네. 개념적으로 유사한 건데 가능성 있는 것만 서치하는 거죠. 지금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땐 추론에서 결국은 그건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저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추론으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지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학습만 갖고 안 된다.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네. LCM을 적용하면은 저기 학습만 갖고도 지금 추론에 안 쓰고 저것만 갖고도 그 동생이 그걸 가져나갔다는 그쵸. 예, 거를 예, 예.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그거를 예,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렇죠. 모델에서 예. 학습만 갖고도 그게 그런 되니까 기능을 수용 가능한. 예. 추론 단계로도 안 넘어가도 되는 거죠, 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좋은 결론이 나오네. 네. 아,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다가 아 저런 그 응용이 나오면 어떻게 했구나라고 쉽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델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강진희 네. 학생 질문이나 아니면은 코멘트 없어요? 저는 LCM 개념을 처음 들었는데, 우리도 다 처음 들었어요. 다 처음 들은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저 2주 전에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가능해 하다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결국 소나가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오토 소나, 엔코더랑 디노이즈 오토 엔코더를 좀 알아야지 좀 그게 이해되긴 되는데. 네. 물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소나의 인베딩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아까 연구 결과 보니까, 소나에서 가져온 거다 보니까, 어, 좀 긴 단어들을
긴 문장에서는 좀 취약한 면이 있고, 여러 다른 다국어를 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맨 끝부분 쪽에. 약간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소나라는 거를 쓰는 이유는 그 문장이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학습시킨 거냐면은, 그러니까, I'm hungry라는 문장과 나는 배고파야라는 문장과 뭐, 일본말로 들어가는 문장과 같은 뜻이면 같은 벡터가 나오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같은 숫자가.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잡아냈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다음 컨셉 예측, 다음 컨셉 예측 또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트를 잡아내는 그 스페이스 공간으로의 매핑을 소나가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서 좀 응용, 말하자면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봤다라고 여기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좀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걸 한번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 중간에 들어와서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진짜 원래, 오랜만에 오셨네. LCM이라고 써서 LCM 원래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예, 그건 줄 알았더니 딴 거네요. 다른 거예요. LLM에서 예, 랭귀지 모델에서 예, 컨셉트 모델로 바꿔서 메타가 지난달에 출시한 거예요. 예, 원래 AI 쪽에서 LCM 하면은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그쵸, 모델인데 그쵸. 이건 네, 아예 네, 딴 네. 거네요. 그리고 약간 약간 사실은 어떤 태스크인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지금 제가 그림만 보세요. 페이퍼가 49페이지나 돼가지고, 네, 너무 길어요. 지금 보는데, 이게 그냥 레이턴트로 이제 임베딩 한 다음에 얘네는 지금 이제 앞쪽만 읽어보면은 걔네를 이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지금 컨셉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문장 단위를 임베딩 한 다음에, 여기서는 컨셉이라는 그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데서 보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거죠. 일종의. 앱스트랙트 어토믹 아이디어를 컨셉이라고 이렇게 정의했다고 나오네요, 얘는. 맞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내부에서 이제 그러면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추론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디퓨전이 왜 들어가 있죠? 해봤더니 오토 리그레시브가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컨셉을 다음 컨셉을 했더니 문장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오토 리그레시브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토리그레시브만 안 예측은 예측인 돼가지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토 리그레시브나 그 디퓨전이나 결국에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답을 나오도록. 그죠? 문장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알고 있는 문장의 그러니까 뒷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그 부분이 제대로 말하자면 그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은 말하자면 어텐션 그냥 뭐죠? 셀프 어텐션만 쓰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고요. 그죠? 커절 어텐션 쓰는 거. 근데 얘는 그 어텐션 플러스 그것까지 쓴 거죠. 디퓨전 모델을 여러 번 돌리니까 사실은 페어한 그 비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퓨전 모델을 쓰면은 트랜스포머를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요. 여러 번.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오토 리그레시브는 한 번에 그냥 답을 주는 거고, 디퓨전은 똑같은 모델을 한 그 수십 번, 수백 번 돌려서 조금씩 맞춰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컴퓨팅 타임 측면에서 보면은 페어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쓰는 거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다는 건 얘네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지금 오토리그레시브를 쓰든 이제 디퓨전을 쓰든 얘네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임베딩 벡터들의 그냥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이게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제 어떤 그 커절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원타워라고 그러니까 약간 인코더 디코더 관점에서 디코더 하나만 쓴 거 원타워 지금 네. 인코더 디코더 쓴 거를 지금 수타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터리브드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커절 마스킹을 한 것 같거든요. 아까 그 T0, 뭐 T1, 그죠? T05, 그러니까 0인데는 그러니까 보통 네. 커절 마스킹을 하는 이유는
이 레이턴트를 지네가 컨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컨셉은 보지 말아라라는 이 막아놓는 역할이잖아요. 이제 커절 인퍼런스를 할 때. 그렇죠. 예, 근데 커절을 막 넘나들어요. 지금 디퓨저는 음. 그림에서. 그러니까 오토리그레시브 할 때 어텐션에서의 그 어텐션 보는 쿼리와 키에서의 그 커절리티는 지금 마스킹을 해서 해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네가 그 커절 0과 T1, 0과 T2 요 그 마스킹된 서로 다른 컨셉 자체는 지금 디퓨전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약간 그 예,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그림에서. 이게 지금 진짜 뭐 하는 그게 건지 그래도 잘 되나? 모르겠어요. 예, 아까 그거 되게 갖고 그 독특한 것 같아요. 뭐죠? 그 정성호 교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예, 예. 그 그림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거 볼 때는 이 하나하나 임베딩 벡터를 갖다가 하나의 센텐스라고 하면은 다른 센텐스끼리의 이제 관계는 오토레그레시브로 못 보니까 그 관계를 디퓨전으로 보나 싶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는 약간 좀 이상한 의문이 조금 있네요. 엄청 오래 걸릴 거잖아요, 이거. 그죠? 예, 추론하는데, 예. 예. 근데 근데 결과를 주장은 그 보면은, 뭐죠? 토큰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근데 결과 컨셉트 보면은, 벡터를 토큰 개수보단 예. 작으니까. 문장 개수가 적을 테니까. 예, 근데 퍼포먼스 리포트는 전부 다 랭귀지로 해가지고 네. 다른 데에서 조금 잘 되나 약간 의문인데 이게 랭귀지는 또 특히나 요런 쪽으로 요번 달에 뭐 지난주인가 뭐 나왔잖아요. 타이탄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시도가 요새 자꾸 일어나는 게 이제 끝장을 봤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끝장 음, 봐가지고 자꾸 이제 새로운 뭔가 이상한 거를 들고 그죠? 온다 이런 한계에 느낌이. 도달했으니까 그냥 예. 지금 넥스트 토큰 프로버빌리티 예측하는 거는 예, 뭐,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49페이지라 열어보고서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예, 깜놀해가지고 저희 지금 이 박장환인가? 이 사람이 이 파이토치 이거 그 사용자 그룹 한글 이 아, 사람이죠? 그래요? 박정환. 예, 이게 이 사람이 보통 올리는 그게 그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뉴스레터가 있어요. NLP 뉴스레터라고. 해외 네. 건데 그 사람 그 메일 이렇게 메일같이 메일로 와요. 이메일로. 저도 구독 아, 중인데 그렇군요. NLP 뉴스레터라고 있어요. 그 랭귀지 네. NLP 쪽에 그거를 갖다 그대로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이제 네. 그 원문이 이제 그 맨날 뭐 탑 ML 페이퍼 해가지고 거기 NLP 쪽에 해서 요번 주에 나온 거는 NLP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5개씩 이렇게 올리는 뉴스레터가 있어요. 그 그대로 네. 이제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이 박정환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아마 NLP 뉴스레터에 뭐 요거에 대한 LCM에 추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X1, X0, X1, X2가 동시에 병렬로 학습되는 거라고 써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아까 그 시간 오래 X0, 걸린다고 X1, 하신 X2. 거. 그럼 뭐 디퓨전 따로 들리고 오토리그레스브는 병렬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같이 하겠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중간에 아니, 디퓨전이 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뭐야? 학습이,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는 뭐, 시퀀스를 한꺼번에 학습시키잖아요. 그 네. 트랜스포머 학습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 지금. 그 오토리그레시브는 순서 이게 그러니까 병렬이 학습이 좀 어렵고 뭐 헤드 단위로 자를 수는 있지만 뭐 디퓨전끼리 이렇게 이제 마스킹 커절 마스킹 단위로 그 마스킹 돼 있는 애들끼리 병렬 처리 되겠죠 뭐. 근데 그것도 네, 오래 네.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메타에서 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네들도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는 이렇다한 그런 그 실적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얀 루큰이 있잖아요. 예, 얀 맞아요. 루큰이 거기서 지도를 하는데 얘는 그 제파라는 그런 자기가 밀고 있는 모델이 있어요, 아직도. 예, 그것과 맞아요. 약간 그 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 논문에서도. 논문에 제파가 리퍼가 달려 있어요. 네, 네, 제파, 제파. 그래서 제파는 기회가 되면 제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누가 관심 있으면 제파 설명해주면 참 좋을 것 음.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참석해줘서